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전북을 찾은 대선 주자 이 시간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순서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충남의 엑소다, 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직접 뵈니까 아주 훈남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논산이 고향이시다고요? 예, 가깝습니다. 해가 어느 쪽입니까? 요쪽 넘어가 고향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예. 이제 전라북도와 인접 지역이어서 예. 자주 뭐 익산, 함열 이쪽 지역은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논산에서 살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대전,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가장 어떤 성장기 때의 그 추억이 이쪽 들판에 그 붉은 황토하고 딱 섞여 있습니다. 네. 예, 이 들판 풍경은 참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 농산이나 익산, 또 우리 지역이나 김제 사는 평야로 정서가 이어지는 똑같죠. 똑같다고 보면 한 되겠네요. 들판입니다, 거기가. 네. 예, 거기에 이제 다만 그 강줄기가 강줄기가 나눠놔서 그렇지 그 들판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전북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럼 거의 제 고향 동네입니다. 어렸을 때 그 이리역 폭파 사건 때도 집에서 집이 흔들렸다고 느낄 만큼. 당시에도. 그럼요. 하여튼 집에서 아주 70년 되니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네, 우리는 한 들판에서 모든 역사를 같이 했던 이 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전주까지 이어지는 이쪽 평야지대는 네. 거의 제 고향 들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이제 정치권에서 뭐 차차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지율이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21%대까지 지금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2위를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하고 또 이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후보들이 부족한 점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찾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저에 대한 지지율의 급등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다만 저는 네. 민주주의 정당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단위 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좀 더 뜻을 모아내는 일, 이 일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어떤 대화와 소통, 민주주의로서의 공존과 통합의 정신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사이는 그 선한 의지 표현 때문에 문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사과까지 하셨지만 뭐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표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를 좀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 경청하려면 상대방을 있는 말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만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 의정치가 가능합니다라는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다가 네. 제가 너무 이제 예를 잘못 들은 것이죠. 예, 그건 뭐 잘못 들은 예는 예대로 제가 또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그러나 또 제 원래의 취지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잘못한 거 없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가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 예를 잘못 든다는 것이 이제 화법에 안희정 지사의 화법이 좀 어렵다, 추상적이다 이런 일각에서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어떤 합법이든 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의 정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 서로 극단적인 여야의 대립과 정쟁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그 여야의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는 제가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제어법이 그래서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또 제 이야기가 또 많이 좀 공감을 또 좀 얻고 있는 측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의 언어로 좀 쉽게 하면서 대중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쉬우면서도. 네. 음, 근데 이제 원래 정치가 말로 하는 일이어서 늘 그만큼의 또 위험이 있습니다. 채석장에 늘 발등지키는 것처럼 그 말 때문에 발등을 지킵니다. 근데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잘 다듬어서 예. 국민 여러분들과 그 무리 없는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좀 덜 사는 대화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대연정 관련돼서도 큰 논란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예. 적폐 청산의 대상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예.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평들이 나오고 있죠. 평들이 나오죠. 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하는가 하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국회의회 의석 분포는 이제 다 다음 달에 선거를 치러서 취임하시더라도 3년 동안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설령 어떤 의회 구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대통령이 의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는 이 의회 구도와 민주주의로는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의회의 다수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어야 되고 이 협치는 총리 인준을 이미 국회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과반이 동의를 해줬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분이 대통령 되더라도 과반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의회의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해서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청산과 혁신을 하려면 국회에서 많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촛불광장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의회의 안정적 다수파와 소연정을 하든 대연정을 하든 뭔가 이 의회와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5분의 3이 아니면 패스트 트랙도 지금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특검 연장법 지금 안 되는 거 보셨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 연장법 하나도 이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를 적폐를 청산해야 될 수많은 혁신 법안들이 어느 세월에 저 의회를 통과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각 정당의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의 대표가 주도해서 원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달라. 네. 그러면 제가 이끄는 차기 정부는 그 다수파와 손을 잡고 연합정부를 꾸리겠다. 이걸 제안한 것입니다. 대연정에서 다시 이제 소연정으로 좀 바꾸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그것은 정당 간에 개혁 과제를 놓고 합의하는 만큼 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꼭 혁신을 해야 될 국가 개혁을 해야 될 목록이 5개, 10개 있다고 치면 어느 정도 내 걸 덜어낼 때 연합의 범위가 커지는지를 보고 연합의 범위를 크게 넓혀봤는데 내 것이 알맹이가 너무 없다. 그럼 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대연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당의 대표들이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개혁을 위해서라면은 그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당 간의 연합이지 개인을 끌어안고 말고의 문제가 그 아닙니다. 당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당에는 여러 가지 분들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 대연정은 의회의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으로 혁신을 위한 어떠한 입법과 혁신을 지금 꾀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의 국민들은 국가를 일신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신을 시켜내고 혁신을 시켜내려면 좀 더 분명하게 개혁 과제를 놓고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놓고 아예 처음서부터 분명한 담판을 통해서 다음번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이죠. 기본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의회의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법과 규칙이 다 무시돼 버렸습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는 제발 좀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바라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또 말씀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샀더라고요. 이번에 구속됐으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제 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민주주의의 정의는 상권 분립과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을 존중할 때라만이 가장 뒤끝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정의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명령했던 헌법의 질서, 그리고 누구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즉 유무죄가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원칙 등 우리의 법률적인 많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낼 때라야만 정의가 더 분명히 세워진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권 분립을 늘 존중하려 노력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로 봤을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권 분립이 체하에서 그 판단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뒷부분만 가지고 갑자기 삼성 편든다고 얘기를 하시니 저로서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예. 제 사실은- 원칙으로 보면 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것은 또한 제 원칙으로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결과 아닙니까? 예.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우리 전북에서는 버스 기사가 2,400원을 이제 미납하면서 회사로부터 이제 해고가 내려졌는데 네.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정말 4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갖다 준 재벌 부회장은 기각이 됐단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법 정서로 보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법감정의 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차 특검이 그 수사를 보완해서 영장 청구를 했고 또한 영장이 청구되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법원의 판단 아닙니까? 예,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오히려 그러한 원칙 하에 우리는 지금도 더 정의롭게 그 누구도 법 앞에 돈이 많다고 출세 많이 했다고 법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벗어나야 합니다. 예. 만약 그 자리에 가신다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나 갖고 있으신지요? 재벌 개혁의 핵심은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네. 아니면 공정한 산업 간의 경쟁을 재벌이란 이름으로 내부 시장을 거래해서 자기들이 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주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서 그 자기의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외친 우리 김대중 민주당 우리 정부의 정신이기도 했고 네. 앞으로는 우리 그러한 민주주의의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아 돌아와도 문재인 후보 꺾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경선에서 이길 자신 있으신지요? 문재인 대선론이 꺾기 어렵다고들 하시나 보죠?
뭐 실체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그런 얘기가 있군요. 예, 하여튼 문재인 그 후보님께서 지난번에도 나오셨고 이번에 나오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소신을 이야기해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느냐, 이것은 대세론과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엮을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원합니다. 저는 기존에 네. 여야의 이 정쟁 구도를 극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의 이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과 결합된다면 저는 충분히 저도 또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의 강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광고 전문가 분이 저한테 제가 하도 이제 인지도나 지지율이 안 올라오고 할 때 여쭤봤더니 상품으로 치면 문재인 대표님은 아마 한 광고비를 1,000억 썼다고 치면 당신은 한 10억 정도 광고비 쓴 상품에 불과한 거니까 네. 당신이 지금 당장 대적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하여튼 인지도가 높으신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인지도가 문재인 대표님의 특장처럼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그것이 문재인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네. 단점에 대해서는 권력 잡을 욕심이 당 살리는 것보다는 더 우선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메모도 정책 싱크탱크나 아니면은 선대위를 저는 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로서 저는 캠페인 조직만 꾸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 별로 비방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들리셨던 모양인데, 예, 물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캠페인 조직으로서 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될 것이고 저의 집권은 민주당의 집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역대 모든 대통령 보면 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도 끝나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민주주의 정치의 유익입니다. 네. 이 정치만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만약에 경선에서 탈락하신다면 어떻게 탈당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라도요.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동안 탈당할 거면 경쟁하지 말아야죠. 경쟁해가지고 지면은 불복할 거면 왜 경쟁을 붙습니까? 경쟁에 임했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지요. 저는 앞선 우리의 잘못된 정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990년 3당 야합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아주 무원칙한 한국 정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쟁에 임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도정 운영은 저분이 한 7년 정도 해봤을 경험이 있겠지만 국정하고는 또 다를 텐데,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충남 도정 평가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네. 어떤 점이 지사를 맡게 돼서 개선이 됐습니까? 충남 도정에 있어서. 무슨 도지사가 정파와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높이 도민들이 평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예를 들면 환경보호 주장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또한 공정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해놓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하는 규칙과 제도에 의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게 만드는 일, 즉 잘 듣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모든 도민들께 도정이 지지받게 되었던 저는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는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충청남도에서 첫 도지사가 된 겁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도의회는 42대 2였습니다. 두 명이 우리 당이었습니다. 예. 그 현재로는 30명 대 10명입니다. 지금 한 분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오셔서 29대 11입니다. 예. 그러나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죠. 이 의회와 민주주의 협치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 협치의 핵심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 속에서의 경청과 대화 이러한 저의 리더십이 도민 여러분들께 좋은 사랑도 받고 네. 도정도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삶의 질도 좀 높아졌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점일 텐데요. 경제적 지표들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그런 정도 수준의 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끄는 지방 정부가 많이 어떤 더 질 높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당장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적 수치로 치면 지역 경제 성장률, 지역의 청년 고용률, 지역의 복지 재정률, 뭐 이런 아니면 지역의 행복 지수, 양성평등에 대한 인권 지수 이런 것들은 다 높아질 건 더 높아졌죠. 네. 예. 그러나 그런 지표 몇 개가 그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더 많이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라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도 도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훌훌 털어내고 이제 일에 또 일터로 가시던데 이렇게 그 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잘 돌아갑니까 도정은? 아무래도 도민들의 이런 동의와 그리고 도청 조직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만큼 그동안 인심을 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좀 부재 중에도 잘 돌아간다. 도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데 지지도 그만큼 또 그래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비더라도 큰 결함이 안 생기도록 단단히 네. 차별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전북 전라북도 찾게 되면 이제 들으실 텐데 새만금은 전북인들의 희망입니다. 오랜 염원이기도 한데 중국의 이제 푸동 상해 푸동항과 똑같이 푸동지구와 함께 25, 6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한쪽은 지금 국가 주도해서 잘 완성이 돼서 중국 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새만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새만금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을 전국에 10여 개가량, 10개가량 다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근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경제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려면 이 남북 긴장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이래로 현재까지 이 긴장이 이렇게 고조돼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가 아시아 세계 경제의 중심 아시아 그 아시아 투자처로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겠습니까? 반드시 새만금이든 우리의 세계 투자지로서
아시아, 일본이 아닌 아시아를 선택하는 것. 중국 본토에 투자하기보다는 한국에 투자해서 일본과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 이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대한민국이 투자처가 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남북의 갈등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의 틀 내에서 이 투자에 대한 경제 외적인 리스크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부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적 분단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러한 조건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원래 새만금과 경제자유도시가 목표했었던 전 세계의 투자처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남북 분단의 이 갈등을 위기가 아닌 평화체제로 풀고 명실상부한 OECD 중견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국제사회와 독자적인 외교 노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라야만 새만금과 우리 국내의 외국인 투자는 가능할 겁니다. 새만금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거실 겁니까? 예. 발전 속도 문제거든요. 지금 거기에 매립해가지고 산단 조성하는 예산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만금에 접근하고 있는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망의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원래 계획됐던 투자대로 국가 재정이 투자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만금 투자의 핵심은 안보 외교 통상에 대한 우리의 안정적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만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몰려올 투자자들이 그 새만금의 이 개발을 더욱더 촉진시켜낼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오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북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향후 20, 30년 동안은 내지 못할 그런 암울한 생각까지 전북도민의 입장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저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전북이든 더 이상 우리 지역이 소외받고 홀대받았고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배출 못해서 우리 지역 손해받았다라고 하는 구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에 열심히 힘센 사람 줄대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재원과 기회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권한 자체를 지방정부한테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차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중앙정부가 고관열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만 문 따서 좀 더 한 대박씩 덮어주는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을 가지고는 국가도 분열되고 지방의 이 소외의식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나를 뽑아주면 제가 특별히 더 이쁘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재원을 또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김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기 지역 발전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국가로 가겠다. 그것이 서울 저 중앙집중시대 조선 이래 600년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정부 혁신을 꾀해 나가는 것, 그게 제가 이끌 차기 정부의 또한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 지사님께서도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관련돼서 이제 줄 서보셔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 시기 되면 따기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기획재정부 찾아가니까요. 근데 그런 점들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런 점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든지 국가 재정에 대한 전반적 혁신을 해서 국가는 국가답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만들려면 엄청난 많은 법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 새로운 나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대안적 말씀이든 뭐든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대한민국을 혁신시켜내지 않는다면 국민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600년 지속되어진 이 지역 차별과 수혜의식, 이번에 지방자치분권국가로 감으로써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이 틀어지고 있는 권한, 돈의 권한, 사람의 권한, 법률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야 합니다. 네. 제가 충남도지사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역 대학의 프라임 사업이라고 대학 R&D 자금이 있습니다. 저 그 돈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육부가 앉아가지고 무슨 저 심사해가지고 그걸 줍니까? 그 돈, 그 R&D 지원 자금 저한테 주면 충청남도로 예를 든다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역의 인력 구조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엮어서 어떤 과를 신설하고 어떠한 연구 분야를 집어넣을지, 이 연구 분야가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될지 대기업에 이득이 될지 제가 더 잘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수혜와 차별의 근원을 해결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꾸 이제 잔상이 남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 말씀이 이제 잔상으로 남는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또 데모를 할 것이고 의사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질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물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정치적 물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결론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또 절대적인 압도의 8, 90%에 이르는 국민들의 지지와 그 압도 때문에 국회의원 새누리당도 깨지면서 탄핵을 가결한 겁니다. 그것이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네. 이 질문은 이제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촛불 집회에 다녀온 며느리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시아버지의 가정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때는 또 청년 시절 민주화 운동도 하셨는데. 서로 간에 그런 견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다른 견해라는 사실을 그 사람 상대방 견해를 그냥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똘레랑수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예, 우리는 경청을 하고 대화하는 둘이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가 단위별로 다수결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수결을 너무 함부로 써버리면 우리가 분열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역시 기본은 경청과 대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도 이제 경청과 대화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모처럼 또 우리 지역 찾은 세 번째 순서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했는데, 시간상 뭐 많은 대화를 오고 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안희정 지사가 어떤 분인지 검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짤막하게 인사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논산이 고향인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북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수혜,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평야나 익산 너머 이 들판 내에서 저도 그 어둠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서운한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도전에 큰 응원과 또한 격려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앞으로 정말 그 자리 가신다면 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